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중동은 원래 불안하다. 어차피 아무 일도 안 생긴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 2월 28일 새벽 그 믿음은 완전히 산산조각 났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했습니다. 그것도 이란의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를 직접 겨냥한 참수작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네타니야후 총리는 공습 직후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폭군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여러 징후가 있다. 그리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공식적으로 하메네이의 사망을 확인했습니다. 86세의 이란 최고 지도자가 핵 협상 테이블이 열리던 바로 그 시점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군사작전이 아닙니다. 1979년 이란 혁명 이후 47년 만에 처음으로 이란 정권의 심장부가 직격탄을 맞은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아이러니가 시작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미국이 외교 협상을 하면서 동시에 전쟁을 시작했다는 사실. 평화 협상과 폭격이 동시에 이루어진 이 기이한 장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이란 외무부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외교 절차가 진행 중일 때 발생한 침략 행위라고 규정하고 유엔 헌장 51조에 따른 정당한 보복권을 선언했습니다. 전쟁은 시작됐고 이제 아무도 결말을 알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도대체 이 전쟁은 어디서 시작된 것일까요? 다음 장에서 그 씨앗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전쟁이 갑자기 터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불씨는 최소 1년 전부터 쌓여 있었습니다. 마치 겨울 내내 마른 장작을 쌓아두고 봄이 오자마자 성냥 하나를 던진 것과 같습니다. 2025년 12월 28일 이란에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시작됩니다. 이란 정부는 인터넷을 전면 차단하고 시위대를 강경 진압했습니다. 미국은 이 시점부터 인도양과 홍해에 항모 전단을 조용히 이동 배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반인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위성은 다 보고 있었습니다. 2024년 2월 4일 미군 항공기에 접근한 이란 드론이 격추됩니다. 작은 사건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직접적 충돌의 시작이었습니다. 2월 15일 미군 공중급유기 벤 63대가 중동으로 이동했고 2월 18일 제럴드 알포드급 항모전단이 추가로 파견됩니다. 군사 전문가들이 읽는 신호는 명확했습니다. 전쟁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 2월 22일 주 이란 대한민국 대사관은 홈페이지에 긴급 공지를 올립니다. 항공편이 운항되고 있을 때 출국하시길 권고합니다. 우리 정부가 먼저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협상 테이블은 계속 열려 있었습니다. 2월 26일로 예정된 미-이란 회담. 그 회담이 열리기 불과 이틀 전인 2월 28일 새벽 미사일이 날아갔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1990년 걸프전도, 2003년 이라크전도 개전 직전까지 외교 협상이 진행됐습니다. 이번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지금이었을까요? 핵 협상이 진행 중이었는데도 왜 공습을 강행했을까요? 이 질문의 답을 알면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보입니다. 2월 28일 공습 이후 이란이 꺼내든 카드, 바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카드인지 숫자로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오만과 이란 사이의 좁은 바닷길입니다. 폭이 가장 좁은 곳은 불과 39km, 여의도에서 수원까지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 좁은 길로 전 세계 해상 원유의 20%에서 30%가 지나갑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아랍에미레이트, 쿠웨이트, 카타르의 원유가 모두 이 해협을 통해 세계로 나갑니다. 한국은요, 우리나라 원유 수입의 12%가 이 해협을 통과합니다. 중국은 무려 38%, 인도는 15%입니다. 해협이 막히면 아시아 전체가 에너지 쇼크를 맞습니다. 블룸버그의 선박 추적 데이터에 따르면 공습 직후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은 이미 70% 급감했습니다. 유조선들이 뱃머리를 돌려 아라비아해로 회항하고 있습니다. JP모건 등 글로벌 투자 은행들의 전망은 충격적입니다. 봉쇄가 장기화되면 국제 유가는 배럴당 120달러에서 130달러를 넘어설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 70달러 수준에서 70% 이상 폭등하는 시나리오입니다. 1973년 오일 쇼크 때 유가가 4배 뛰면서 전 세계 경제가 침체에 빠졌습니다. 그때 악몽이 다시 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란은 이미 혁명수비대 소장 입을 통해 공식 확인했습니다. 이란에 대한 침공 이후 혁명수비대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시행하고 있다. 이란 역사상 처음으로 실제 봉쇄를 선언한 것입니다. 위협만 해왔지 단 한 번도 실행한 적 없던 그 카드를 꺼내든 것입니다. 시장은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주식시장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장은 불확실성을 가장 무서워한다. 전쟁이 나면 결과보다 과정이 더 무섭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을 때 공포는 극대화됩니다. 공습 직후 비트코인은 한때 3.8% 급락했습니다. 국제 유가 브렌트유는 배럴당 72달러에서 75달러 이상으로 주말 장외거래에서 최대 12% 급등했습니다. 금 가격은 상승하고 있고 달러 인덱스 DXY는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쟁 충격의 1차 반응입니다. 그런데 이 반응들을 정확히 해석해야 다음 기회가 보입니다. 시장의 첫 번째 반응은 위험자산 팔고
바로 안전자산 사자입니다. 주식을 팔고 달러를 삽니다. 달러를 가지고 미국 국채를 삽니다. 금을 삽니다. 이것을 플라이트 퀄리티, 즉 질 높은 자산으로의 도피라고 합니다. 마치 불이 나면 사람들이 비상구로 몰리듯 금융위기가 오면 전 세계 투자자들이 달러라는 비상구로 몰립니다. 두 번째 반응은 에너지 관련 주식의 급등입니다. 유가가 오르면 엑손모빌, 쉐브론 같은 에너지 기업들의 수익이 직접적으로 올라갑니다. 세 번째는 방산 기업들입니다. 전쟁이 나면 미사일이 소비되고 드론이 소비되고 방어 시스템이 필요해집니다. 로키드 마틴, RTZ 같은 기업들의 수주 장부가 두꺼워집니다. 공포를 느끼는 순간이 오히려 분석의 시작점입니다. 감정은 시장을 움직이지만 결국 돈은 데이터를 따라갑니다. 그런데 이 혼란 속에서 가장 조용히, 가장 확실하게 강해지는 자산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달러입니다. 왜 달러는 전쟁이 나도 경제 위기가 와도 언제나 마지막에 웃는 것일까요? 탈달러화. 요 몇 년간 정말 많이 들으셨죠? 중국과 러시아가 위안화와 루블로 결제하겠다. 브릭스가 새로운 기축동화를 만들겠다. 달러의 시대는 끝났다. 그런데 전쟁이 터지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전 세계 투자자들이 달러를 사기 시작했습니다. 달러 표시 미국 국채를 사기 시작했습니다. 탈달러를 외치던 나라들의 기업들도 달러 유동성 확보에 나섰습니다. 왜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달러는 평상시의 화폐가 아니라 위기시의 비상구이기 때문입니다. 집에서는 신용카드를 씁니다. 그런데 지진이 나면 현금을 챙깁니다. 달러가 바로 그 현금입니다. 전 세계 무역의 대부분이 달러로 결제되고 원유도 달러로 삽니다. 유사시 이 달러를 확보하지 못하면 기업이 문을 닫고 나라가 흔들립니다. 달러 인덱스 DXY는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초기에 급등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 패턴이 보이고 있습니다. 달러 강세는 한국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 수입 물가가 오르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코스피를 팔고 달러를 사서 빠져나갑니다. 이른바 외국인 자본 탈출, 캐피탈 플라이트입니다. 지금 한국 투자자들이 가장 주의해야 할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주식시장의 등락보다 환율의 방향이 먼저입니다. 환율이 어디로 가느냐가 내 포트폴리오의 실질 가치를 결정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어디에 투자해야 할까요? 그리고 어디서는 발을 빼야 할까요? 전쟁은 비극이지만 금융시장은 냉정합니다. 역사를 보면 전쟁이 나면 반드시 커지는 산업이 있고 반드시 쪼그라드는 산업이 있습니다. 감정을 내려놓고 데이터로만 봅시다. 첫 번째, 방산 섹터입니다. 로키드 마틴, RTX, ITA ETF가 대표 종목입니다. 이번 공습에서 미국은 이스라엘의 패트리어트 미사일 방어 시스템과 드론 기술을 집중 투입했습니다. 이란도 드론과 미사일로 보복합니다. 미사일 하나가 소비될 때마다 새 미사일 주문이 들어갑니다. 전쟁이 길어질수록 방산기업의 수주 잔고는 두꺼워집니다. 두 번째, 에너지 섹터입니다. 엑손모빌, 쉐브론, XLE ETF입니다. 유가가 오르면 이 기업들의 재고 평가액이 올라가고 정제 마진이 확대됩니다. 중동 공급이 막힐수록 미국 셰일 오일의 가격 경쟁력이 올라갑니다. 미국이 어부지리로 에너지 패권을 강화하는 구조입니다. 세 번째, 사이버 보안입니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팔로알토 네트워크스가 주목받습니다. 이란은 세계 최고 수준의 해커 집단을 보유합니다. 실제 미사일보다 사이버 공격이 더 조용하고 효과적일 때가 많습니다. 전력망, 금융 시스템, 통신망을 마비시키는 공격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기업들의 사이버 보안 예산은 전쟁 기간 동안 급증합니다. 네 번째, K방산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헌데 로템입니다. 전 세계적인 군비 확장 흐름 속에 한국만 무기의 가성비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폴란드, 루마니아에 이어 중동과 아시아국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전에서 검증된 무기체계라는 점이 강점입니다. 다섯 번째, 금과 달러입니다. GLD ETF, 실물금, 달러 예금입니다. 이것은 수익을 노리는 투자가 아닙니다.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동안 자산 가치를 지키는 방패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디를 피해야 할까요? 에너지 비용에 민감한 항공사, 석유화학, 운송업종입니다. 유가 급등이 이들의 원가를 직격합니다. 이번 장은 여러분이 오늘 당장 써먹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론이 아닌 행동 강령입니다. 첫째, 환율을 먼저 보십시오. 지금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코스피를 팔고 달러를 사면 환율이 오르고 주가는 동시에 하락합니다. 이중 타격입니다. 달러 자산 비중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일부 달러 예금이나 달러 MMF를 고려해볼 시점입니다. 둘째,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기업 주식은 단기 보유를 재검토하십시오. 한국은 에너지의 93%를 수입합니다. 호르무즈 봉쇄가 장기화하면 발전 비용, 물류 비용, 원자재 비용이 모두 올라갑니다. 항공사, 화학, 운송주는 단기적으로 가장 큰 압력을 받습니다. 셋째, 방산과 조선에 주목하십시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같은 방산주는 글로벌 군비 확장에 직접 수혜줍니다. 여기에 LNG선 조선사들도 주목할 만합니다. 호르무즈가 막히면 파이프라인이 아닌 LNG선으로 가스를 운반해야 하는 국가들이 늘어납니다. 한국 조선사들의 LNG선 수주 경쟁력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넷째, 현금 비중을 유지하십시오. 캐시 is king. 불확실성이 최고조인 지금 섣불리 바닥을 잡으려다 더 큰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전쟁이 확전이냐 협상이냐에 기로에 있는 지금 방향이 결정될 때까지 현금 비중을 높이고 기다리는 것이 가장 현명한 전략입니다.
투자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입니다. 확신이 없을 때는 현금이 최고의 자산입니다. 다섯째, 트럼프의 관세 변수도 잊지 마십시오.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전 세계 10% 보편 관세를 시행 중입니다. 중동 전쟁에 무역 전쟁이 겹치면 글로벌 공급망 충격은 배가 됩니다. 수출 의존도 높은 한국 경제에는 이중악재입니다. 마지막 장입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것들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전쟁은 달러를 소환한다. 1973년 오일 쇼크, 1990년 걸프전, 2001년 9.11, 2003년 이라크전,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전, 중동에 불이 붙을 때마다 달러는 강해졌습니다. 탈달러 담론이 아무리 거세도 실제 위기 앞에서 인간의 본능은 가장 믿을 수 있는 것으로 도망칩니다. 그리고 그 목적지는 언제나 달러였습니다. 2026년 지금 미 이란 전쟁과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맞물려 킹 달러의 귀환이 시작됐습니다. 이것이 기회인지 위험인지는 여러분이 어디에 서 있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달러 자산을 가진 분들에게는 기회입니다. 원화 자산만 가진 분들에게는 경보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공포에 휩쓸리지 않는 것입니다. 전쟁은 시작됐지만 모든 전쟁은 언젠가 끝납니다. 역사상 단 한 번도 영원히 지속된 전쟁은 없었습니다. 지금 이 혼란이 극대화되는 순간이 오히려 긴 호흡을 가진 투자자들에게 생애 최고의 진입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를 보십시오. 숫자를 보십시오. 감정이 아니라 팩트로 판단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냉정한 분석입니다. 달러의 시선은 앞으로도 여러분 곁에서 데이터 기반의 분석을 이어가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주변 분들과 꼭 공유해주세요.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여러분의 자산이 살아남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